금배지 달려고 의원된 거 아니다.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이번 재보선에 당선된 후에 한 말입니다. 큰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김종필, 이회창 이후에 충청의 맹주가 될 거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9년 만에 여의도 정가로 복귀한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선되고 이제 일주일 좀 지났는데 여유 좀 찾으셨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9년 만에 여의도 돌아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많이 변했네요. 정치도 좀 많이 변했고 국회 건물도 좀 많이 건물도 좀 변했고, 예. 인물들도 변했고, 예, 사람들도 많이 낯선 얼굴들이 뭐 해마다 초선들이 한 40%씩 들어오니까요. 그러게요. 예. 사실은 건강 때문에 지난 총선에는 출마 못하셨는데 어떻게 건강은 완쾌가 되신 건가요? 네, 뭐 괜찮습니다. 목소리도 괜찮지 않습니까? 목소리 저보다 좋으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감기가 많이 걸렸는데. 예. 77%의 득표율입니다. 네. 김종필 전 총재의 80%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야말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지역민들이 지사를 중앙에 보내준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중앙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시죠? 뭐 그렇습니다. 우선 JP 같은 분하고 저를 비교하는 건 대단히 과분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말이 안 될 정도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큰 어른이시니까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온 것은 앞으로 좀 역할을 많이 해달라는 기대와 관심의 그 표출이라고 생각이 돼요. 역할, 예. 큰 역할.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박근혜 정부의 우선 성공을 좀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성공은 국가의 성공이고 국민의 성공이니까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많은 그 관심들,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충청도에 지역당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허전들 하겠죠. 아하. 그래서 그것을 좀 메꿔달라는 그런 표출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충청권의 이익을 위해서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세종시 문제로 네.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사퇴하셨죠. 예, 그 충청의 자존심을 지켜줬다는 의미에서 좀 저에게 신뢰를 좀 보내주는 것 같고요. 뭐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좀 있겠죠. 김종필 전 총재 이후에 정말 그야말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은 없었다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서운함. 그 허전한 자리를 좀 메꿔줘 달라. 뭐 이런 의도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잠룡이라는 칭호가 종종 붙던데요.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것도 받아들이실 각오도 있으신 거죠? 중앙에 갈 땐? 아유, 전 뭐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도 잠룡이 많아서요. 잠룡이 하도 많아서 저는 뭐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겠어요. 그 숨은 많은 잠룡들 중에 그럼 한 분은 되리라고 생각하시겠죠? 글쎄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충남지사에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된 삼선의 이완구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국회에 등원한 분들이 이제 김무성, 안철수 의원. 김무성 의원이야 같은 당이니까 잘 아실 테고요. 네. 안철수 의원은 처음 만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안철수 현상과 정치인 안철수는 구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적시에 나온 그 현상 같아요. 우선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변화의 개혁을 요구하는 게 안철수 현상의 본질입니다. 아하. 그리고 어느 날 뭐 갑자기 그 산에서 뭐 신선처럼 딱 하산한 그런 모습으로 안철수 씨가 이제 등장이 됐죠. 그게 뭐 작년 9월 달입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새정치를 주장하셨는데 예. 새정치 그 콘텐츠 내용의 실체 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전혀 좀 접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새정치의 콘텐츠가 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실천 프로그램도 지금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정치 철학이라든가 가치 또 이념적 성향도 조금 아직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안철수 이 현상이 안철수 의원이 이전에 그거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뭔가요? 지금까지 뭐 정치인 또 정당치고 뭐 헌정치 주장한 사람 있습니까? 뭐 다새 정치 뭐 물론이죠. 변화 개혁을 주장했는데 예. 온라인 세대, 스마트폰 세대라고 그럴까요? 젊은 분들과의 그 소통을 방편을 해서 예. 그 상당히 치밀하게 작년 대선 전까지 이제 이게
안철수 현상이 나왔었죠. 예를 들면 뭐 토크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SNS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거요. 예. 근데 이제 그 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체와 실천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철학, 가치, 이념도 확실한 게 지금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여줄 수 있는 거 예, 아닌가요? 이제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부터 보여주지 못하면 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만 예. 안철수 현상이 하나 그 좋은 긍정적인 점은 분명히 정치권에 임팩트를 준 점입니다. 이른바 매기론이죠. 매기론 충격을 줬다. 네,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이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느냐, 안 예. 그러면 이건 그게 그거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서부터는 안철수 의원도 좀 이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제도권으로 들어온 후부터는 좀 달라지죠. 제도권에서 그 새 정치의 구체적인 모습을 빨리빨리 보여주지 않으면 금방 이 인기, 이 집중도는 사그라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거품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치인들 중에서 인기를 누리다가 거품에서 사라지는 정치인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간단하게 될 문제는 아니죠. 많은 시행착오의 시일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 첫 번째 닥친 난관이 상임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완구 의원, 김무성 의원은 자리를 그냥 그대로 잡으셨어요. 전임 의원들이 그 지역구 의원이 맡던 상임위를 그대로 승계 받으셨는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안랩 주식 186만 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회찬 전 의원의 정무위를 못 갑니다.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백지 신탁을 하든지 주식을 팔고 가든지 해야 하는데 어떤 게 옳다고 보세요? 그 본인의 아주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참 어려운 문제고요. 여기서 국민들이 안철수를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겠죠. 예. 새정치를 주장했으니까 그 새정치에 걸맞는 처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 집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 정치에 걸맞는 처신이라면 그것을 던지고 가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본인이 결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은 아무튼 본인이 결단과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인데 상당히 의미를 이완구 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86만 주 내가 원칙대로 가야죠. 왜냐하면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게 원칙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술수와 부리지 않고 예. 그런 게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새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원칙대로 가겠다. 예, 그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흔히 잘 수를 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새 정치의 본질인데, 어느 정치인이 헌정치 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어째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런 편법을 쓰는 건데, 이번에 원칙대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자기 이익에 근접한 결정을 할 것이냐, 굉장히 그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아요. 다음 대권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 되려면 이 정도 던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 참 거북한데, 아무튼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알겠습니다. 예. 현안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고 나면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냐, 새누리당, 민주당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냐,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이완구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안철수 신당 가상입니다만은 가상의 안철수 신당이 대단히 높게 나오는데 예. 이 민주당은 적통의 50년 전통 야당입니다. 지금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또 어떤 언론에서는 이 안철수발 신당이 마치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그건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누리당도 이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예. 우리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 혁신, 정치 쇄신, 민생 경제 이런 것들을 내놓지 못하면 언제든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여차하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 정도의 위험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철수당에 합류한다는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그냥 바람이신가요? 현실과 또 바람은 또 다른 거니까.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당이나. 예. 안철수 신당도 마찬가지겠죠. 만들어진다면. 다만 민주당의 경우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한다면은 예. 일부 이탈린 이 세력은 좀 있다고 봐집니다. 민주당은. 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굳건할 거다. 네, 새누리당은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안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한 확실한 실체를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제도권 내에서 정치 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또 안철수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산에서 하산한 신선처럼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정치라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와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장기간의 내공이 쌓여서 큰 정치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내공이 만들어진다거나 무슨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신당이 등장하고 야권에서 정계 개편 이뤄지고 정치판이 흔들리게 되면 새누리당도 재정비할 필요성 있다. 10월 재보선 전에 조기 전대하자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좀 성급한 얘기 같아요. 성급합니까? 왜 그러냐면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냈고요. 또 정부를 이제 창출을 했는데 정권을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적어도 제가 도지사를 한 경험으로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는 도지사가 도정을 펼치는데 착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착근이 되려면. 그럼 집권 여당이 강력하게 대통령을 뒷받침해주고 대통령이 공약한 현재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북핵 문제다, 일본의 우경화 문제다, 또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중국의 동북공정,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에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글로벌 경제 위기도 있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자리 문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이 그런데 신경을 써야지. 권력 다툼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첫 인사 나눴고요. 종종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었습니다.